1920년대에 말이죠. 정말 거대한 항일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쪼개져 있던 독립운동 진영을 하나로 묶었던 역대 최대 규모였죠. 바로 신간회입니다. 오늘은 이 신간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스스로 문을 닫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1920년대 가장 컸던 항일단체가 왜 외부 탄압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해체해버렸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판이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분열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른 세력들로 쫙 갈라져 있었어요. 다들 독립을 외치긴 하는데 힘이 하나로 모이질 못했던 거죠. 바로 이때 국제 무대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코민테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소련이 만든 국제공산당 조직이에요. 전 세계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에 돈도 대주고 전략도 짜주면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민테른의 결정이 나중에 신간회의 운명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진짜 물과 기름 같던 두 세력이 손을 잡게 됩니다. 자, 한쪽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일본이랑 절대 타협 안 돼 하면서 더 큰 힘을 원했고요.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자들. 이쪽은 치안유지법 때문에 탄압이 너무 심해서 뭐라도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했던 거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1927년에 만들어져서 불과 2년 만에 전국구 조직이 돼요. 그런데 딱 한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무너져더니 결국 4년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짧고 굵게 활동한 거죠. 그럼 신간회가 내세운 목표는 뭐였을까요? 강령을 보면 딱 세 줄인데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둘째, 우리는 굳게 단결한다. 셋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절 부인한다. 이 세 가지가 신간회가 존재했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뭘까요? 이건 그냥 타협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냥 일본 식민 통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나 하자고 주장하던 소위 자치운동 세력을 겨냥한 거예요. 신간회는 그런 식의 타협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은 거죠. 이런 확실한 노선 덕분이었을까요? 신간회는 진짜 무서운 속도로 커졌습니다. 해산하기 직전에는 회원이 무려 4만 명에 가까웠다고요. 그 시절 인구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조직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 지회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27년 말에 96개였던 지회가 1931년에는 149개까지 늘어나요. 이게 그냥 국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주, 일본까지 쫙 퍼져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이 큰 조직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보면 전국을 돌면서 강연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사람들 생각을 깨우쳤고요. 식민지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소작농들이 파업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거침없이 새를 키우던 신간회였는데 모든 걸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29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신간회는 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걸 전국적인 운동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상조사단을 광주에 보냈고요. 서울에서 아주 큰 민중대회를 열어서 이 불씨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일제가 이 계획을 미리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민중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허헌, 김병로 같은 신간의 중앙간부 44명을 싹 다 체포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조직의 머리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리더들이 전부 잡혀가니까 조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새로 뽑힌 지도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본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좀 온건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예전처럼 막 추쟁하고 그런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간회는 결국 어떻게 해산되었을까?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일본이 없애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해산하자는 얘기가 조직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 해산 과정을 보면 외부 충격이 내부 균열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코민텔은 있죠. 거기서 갑자기 노선을 바꿔요. 이제 민족주의자들이랑 손잡지 마. 이런 지시를 내린 거죠. 두 번째, 이 지시가 신간의 안에 있던 사회주의자들한테 바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 지도부 너무 온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비판이 결국 이럴 바엔 그냥 조직을 해소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31년에 국내 최대 조직이었던 신관에는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해체가 아니라 해소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말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조직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 더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신간회라는 조직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말한 해소라는 게 정말 실패고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싸움을 위해 잠깐 물러선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